알찰 예정이에요. 유니스 앨리스로 나와요. 제 그 인스타에서도 다 공유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예, 오늘 진짜 아우, 역대급 부담, 될 부담. 거라고 기대하고요. 저는 이제 배우는 자세로 왔기 아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알콜도 안 가져오고 지금 이거 시리얼 먹었어요. 우유. 정제된 마음으로 배우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유니스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유니스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동남아시아 버전의 쿠팡, 그리고 쿠팡 그 이상. 왜냐면 쿠팡은 경쟁자나 있었지, 여긴 넘사벽이거든요, 라자다가. 그래서 그 회사의, 거기에서 전략에서 일하고 있는 유니스를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저희가 파트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이커머스, 왜 동남아시아인지, 그리고 왜 이커머스가인지,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핫한 그룹인지,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적인 부분을 먼저 준비를 했고, 두 번째 파트에서 유니스가 커리어 킹왕짱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녀에게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유니스는 미국에서 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간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그걸 성취해낸 케이스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부터 시작해서 홍콩에서 일하고 뭐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유니스가 어떻게 커리어를 디벨롭하고 헤쳐나왔는지 정말 레슨이 많거든요. 유니스의 커리어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 어떻게 잠깐 짧게 자기소개하고 바로 우리 동남아와 이커머스로 들어갈까요? 앨리스 언니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싱가포르 라자다 사업전략팀에 근무 중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라자다 홍콩 지사에서 이제 또 2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는 스타트업 생활을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 파트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동남아 이커머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유니스가 이거는 사실은 주제도 줬어요, 저한테. 동남아는 지금 동남아는 지금 핫플레이스. 왜 주목해야 하는가? 네, 동남아시아에 대한 짧은 소개 먼저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총 사실은 11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아 6개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총 6개가 있는데 왼쪽 좌측 상단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 국가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제 동남아라고 해서 저희가 통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고 종교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알고 보면 총 쓰이는 언어가 약 한 24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보면 이제 바하사라는 로컬 언어가 쓰이고 있고 종교를 보면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예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어라고 따로 있고 이 국가도 이제 대부분이 무슬림이고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어와 영어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어가 쓰이고 있고 이제 대부분이 불교인 나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언어인 베트남어가 있고 이제 대부분이 불교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 약간 멜팅판 느낌이 있어서 이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다 쓰이고 있고요. 약 30% 정도가 이제 불교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불교 되게 웃긴 게 애들은 소고기만 안 먹더라고요. 아 진짜 막 가려서 중국식 불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이 6개 국가가 이제 이 11가지 국가의 이제 인구수를 총 다 합치면 전 세계의 약 10%에 달하는 인구수가 나와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약 3억 명 정도가 돼요. 이건 전 세계로 이제 나라 국가별로 쭉 놓고 봐서는 전 세계에서 4위에 이르는 숫자이고요. 3위가 미국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제 인구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쫙 줄 서놓고 보면 이제 중간 나이가 30세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38살, 이제 한국은 훨씬 더 늙어요. 42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이렇게 젊은 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크고 특히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핫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면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를 끼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맞아요, 다들 맞아요. 이제 VC들이 인도네시아는 언제 진출할 건데요? 뭐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인도네시아 가장 핫한 지역을 위주로 한 이제 동남아의 큰 개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약간 The Crown of Southeast Asia라고 말도 해요. 약간 왕관이다.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구와 젊은 이제 연령을 살펴봤고,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인구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5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쓰고 있었고, 그런데 fast forward 2019년 기준으로는 3억 6천만 명이 이제 인터넷 유저가 있고, 그 중에서 90% 이상이 모바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바일 유저 수가 급증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스티키니스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쓰는 시간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거를 전 세계 국가 순을 세어보면 이 모든 6개 국가가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쇼핑을 하던 하루에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 5시간 13분이에요. 2위인 필리핀이 5시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가는데 싱가포르이 이제 9위고 가장 적은 시간 이제 3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필리핀 마케팅을 했었을 때 되게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게이지먼트가 필리핀이 유난히 높아요. 그쵸, 맞아요. 항상 거기 머물러 있고 뭐 이렇게 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거의 저희는 이제 팬시한 핸드폰을 썼었잖아요. 한동안 뭐 초콜릿 폰도 있었고 막 삼성에서 나온 거 그런 거 다 스킵하고 거의 노키아에서 바로 맞아요. 모바일 그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폰으로 음, 넘어간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지털 이코노미 맥락을 좀 더 이어가자면 이제 매년마다 구글하고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라는 테마색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랑 성장세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전망을 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2015년도에는 32 빌리언, 2019년도에는 100 빌리언, 2025년도에는 300 빌리언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2019년도에 내놨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너무나도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예측치가 매번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아이씨. 기준으로 2025년도에 300 빌리언이라 말했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2018년도 리포트를 보면 2025년도까지 240 빌리언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0 빌리언만큼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할 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이. 아, 소름 끼쳐. 진짜 그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저도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너무 빨라서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예요. 어. 그래서 그럼 이 300 빌리언 이코노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고 크게 이제 4가지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섹터예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이커머스인데 그 섹터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3 빌리언 정도? 그리고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섹터는 이제 여행, 비행기나 호텔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이제 광고나 게이밍이나 이제 음악 스트리밍. 그 마지막은 이제 라이드 헤일링이라 해서 이제 교통수단 또는 이제 음식 딜리버리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이커머스에 포커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커머스가 이 인터넷 이코노미 규모에서 가장 네, 압도적으로 153, 네, 크네요. 맞아요. 반이에요. 50%. 어. 그래서 그러면 이 153 빌리언을 각 국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를 보면 이 153 빌리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약 54% 정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미 큰데 매해마다 49%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엄청 매서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가 라자다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 이커머스의 성장세를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라자다 6개국 그룹 통계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이제 11.11이에요. 광군제라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원래 저희의 가장 큰 축제가 아니었어요. 약간 사이드 스토리 알려드리자면 이게 알리바바의 가장 큰 축제였어요. 근데 저희가 알리바바한테 인수되기 전에 야,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10일, 11을 하고 있네?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12, 11을 하자. 그래서 12월 12일이 라자다 축제가 됐는데 인수하고 나서 이제 아빠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1일이 가장 큰 축제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10일, 10일 때 쇼핑을 했었던 사용자 수가 2019년 때는 1,00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숫자고요. 저희 라자다 싱가포르만 보면 저희가 2018년 11월 11일 24시간 1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동안 세웠던 그 기록을 저희가 그 다음 해 2019년 11월 11일 때 단 11시간 만에 가뿐히 넘기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늘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동남아시아의 강남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록 약간 규모는 가장 작아요. 한 570만 명 정도 되는데 하지만 스펜딩 파워는 가장 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대한 주문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겼었어요.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봐야겠지만 엄청난 걸 소비를 하셨고 고객들이 라자다에서 머물면서 쇼핑한 그 시간을 다 더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해리포터 8개 전 시리즈를 14,000번 시청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시간을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에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도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많이 오셨어요. 잠깐만 댓글 조금만 보고 갈게요. 네. 준영님이 필리핀 같은 데서 미니게임 광고하면 좋으려나요? 라고 하셨고, 스티브님이 필리핀이 미니게임계의 큰 손으로 알고 있어요. 광고 플랫폼 붙이면 돈이 쏙쏙 벌린다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미디어 파워를 보여주는 데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지금 스티브가 연말은 블랙 프라이데이 11, 11, 12, 12에서 되게 이 동네에 모든 이제 세일즈 기간이 이제 연말에 몰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 라자다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그 세일 시즌이 캠페인이 1년에 몇 번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11, 11, 이제 12, 12 이 정도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제 라자다 버스데이가 3월에 있었어요. 총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나인도 생기고 한 번 이제 미드이어 페스티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3개로 시작했던 약간 캠페인이 거의 매달 생기게 되면서 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한 번 할 때마다 되게 엄청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도 워낙 캠페인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맞아요. 원래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팔 때는 저희가 세일즈 캘린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있거든요. 한 달에 우리가 일주일만 세일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에는 정가로 팔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라자다에 저희가 입점을 하고 나서부터는 라자다가 크고 작게 계속 캠페인을 하고 세일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의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이렇게 세일즈 드리븐을 하는데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라자다가 이제 6개 그룹 통계를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력은 싱가포르이 가장 강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자다를 조금 벗어나서 동남아 전반적으로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고 그 숙제들을 스타트업들이 나서서 되게 많이 풀고 있어요. 물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법한 이제 2개의 스타트업이 있다면 이제 고잭 그리고 이제 그랩인데 이 두 앱의 공통점은 둘 다 슈퍼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앱은 여러 가지의 다른 서비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 앱의 형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고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이제 시작이 됐냐면 인도네시아 베이스 스타트업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자카르타 수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엄청 높아요. 그 악명이 높은 이유는 일단 인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인구들이 도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제 그 빨리 성장한 속도에 맞춰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하철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2019년도 초에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자가용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 번은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곳에서 진짜 40분에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저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고잭이 생각해냈던 거는 그럼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대신에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기사들과 고객들을 실시간으로 매칭을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고라이드 서비스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또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푸드라고 해서 이제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인데, 실제 자카르타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의 그 도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길이 꺼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사도 다 이제 음식 딜리버리 시켜서 받아서 이렇게 내부에 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고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페이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동남아시아가 아직까지는 이제 신용카드 보급률도 매우 낮고, 이제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잘 현금을 갖고 가요. 편의점 직원한테 현금을 주고 그 사람이 저의 모바일 월렛을 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저도 한번 공항에 세반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5초 만에 돈이 바로 그냥 월렛에 뜨니까 그거 가지고 저도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커머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페이먼트고, 다른 하나는 로지스틱, 딜리버리인데, 맞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가 특히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김대중 정부였을 텐데, 김대중 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크레딧 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크레딧 카드를 푸시했던 게 있었어요. 되게 오래 전이지만, 그거는 스마트폰도 전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하도 탈세가 많아서 이런 추적을 하고자 이제 크레딧 카드를 모두가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꽃피운 게 사실은 이 이커머스 붐이거든요. 그 페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맞아요. 온라인, 무통장 입금,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만 해도 지금 많이 없거든요. 은행에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다기보다는 비중이 되게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특히 막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계좌가 있는 분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디지털화된 화폐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동남아의 이런 고페이 같은 페이먼트 솔루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페이 같은 솔루션 이후에도 이제 되게 많은 서비스 런칭을 했고, 또 재미난 서비스들이 나온 것 중에 이제 두 개를 꼽자면, 고 마사지라고 해서 제가 집에 있을 때 마사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사지 전문사를 제 집에 불러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 클린이라 해서 집에 오셔서 이제 집을 청소를 해주시거나, 제 이제 차에 세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총 20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랩도, 네. 그랩까지. 네, 그랩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정말 최대의 슈퍼 앱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정말 잘 받고 있고 2019년도에 이제 시리즈 H를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H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I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발하게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랩. 네. Z 끝나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알파벳 몇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스가 말해줬던 이 슈퍼 앱이라는 컨셉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고잭을 통해서 슈퍼 앱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랩까지만 해도 우버를 주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라이드 헤일링에 훨씬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고잭이 인도네시아의 이 약간 그 딜리버리라는 버티컬을 확 먹고 나서 그 이후로 확 이제 호리존탈로 익스펜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서비스가 그냥 고잭 앱으로 가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이제 슈퍼 앱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약간 슈퍼 앱의 대표가 이제 고잭이라는 앱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잭과 그랩이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슈퍼앱 두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VC의 자금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8년, 19년 2년 동안 약 20 빌리언, 25조 이상의 투자가 있었고 이 중에 대다수를 누가 가져갔냐? 그랩이 30% 정도를 가져간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잭이 한 20% 정도를 가져갔고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쳐서 거의 반을 가져간 거죠.
나머지 반은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이커머스, 로지스틱스, 이제 페이먼트, 교육 섹터.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 에듀테크 스타트업도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에듀테크요? 아, 이 에듀테크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약간 the crown of Southeast Asia, 그리고 약간 베트남은 이제 약간 작은 고추지만 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 두 시장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라자다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이제 라자다를 퇴사하고 한 분이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큰 회사였어요. 약간 넘버원 에듀테크 스타트업인데 그분이 해주셨던 이유가 자카르타가 이제 수도인데 그 수도권 밖에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시골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약간 사이클이 그러니까 선순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깨부실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만 이제 약간 그런 굿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고, 그 외 아이들은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다 모셔다가, 여러 가지 레벨에 맞춰서 수업 내용을 녹화를 시키자. 그래서 한 주제당 레벨이 2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골 아이들한테 너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들어라. 그리고 그런 거 이제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에 맞춰서 레벨이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도 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 이런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전망이 밝고, 그리고 또 미닝풀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지역이나 이렇게 원래 타고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에듀케이션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유니스 나랑 얘기를 하자. 뭐 이런 거 같이 하자.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VC 자금까지도 이제 몰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왜 핫한가에 대한 서머리를. 네, 그래서 왜 동남아시아가 핫하고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를 좀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 세계 10%에 달하는 인구와 그리고 젊은 평균 연령에서 나오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인구, 인터넷 인구,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쏟아지는 VC 투자금. 이렇게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한데 무편집본 꼭 인스타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호스트가 유니스이기 때문에 유니스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무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오늘 진짜 방송 퀄리티 최상. 내가 그랬잖아. 준비 겁나 많이 했다고. 그것도 심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유니스 간 거야. 다크 보이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되게 재밌는 토픽인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역사, 이커머스의 역사에 대해서 봤다면, so what is 현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까지 좀 예측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코로나가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과거, 현재, 그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저는 이제 라자다 퍼스펙티브에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자다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이제 이커머스 파이어니어예요.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6개국, 제가 앞서 드려서 설명드렸던 그 6개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2012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전까지 없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신뢰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플랫폼에서 내가 물건을 사도 되는 건가? 내가 A를 샀는데 B라는 물건이 오는 건가? A를 샀는데 A가 아예 안 오는 건가? 하자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완전 불신이었죠.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게 컨슈머 에듀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에 오면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광고를 많이 통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하나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했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카드나 이제 뭐 은행 계좌 이런 보급률이 되게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 파이낸셜 액세스가 없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 솔루션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제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나서 배송 기사님이 배송을 왔을 때 그때 현금을 주고 이제 물건을 받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뭐 크레딧 카드나 그런 게 필요가 없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서 잠깐 재밌는 스토리 좀 들려드리자면 저희가 네. 라자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진짜 막 프로퍼한 정식 플랫폼이 없었어요. 지금의 플랫폼 웹사이트는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한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허접한 웹사이트에다가 사실 저희 물건도 없었어요. 셀러도 없었고 저희가 사놓은 물건도 없었어요. 그냥 물건을 포스팅을 했대요. 그냥 웹사이트에.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주문 들어왔다. 야 빨리 뛰어. 그럼 옆에 뛰어가서 슈퍼마켓 가서 사서 붙이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 맨 초기에. 그래서 슈퍼마켓 달려가서 물건을 사고 붙였던 팀 이름이 헌터팀이었어요. 와우. 네, 그래서 그때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 초기였죠. 한 몇십 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뭐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약간 그랬던 시절. 커피숍에서. 네. 그럴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캐시 온 딜리버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큰 트럭에다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배송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이제 고객들한테. 그럼 이제 배송 기사님이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뭐 주머니에 넣고 트럭을 몰고 가겠죠?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무법지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거 라자다 배송 트럭이다. 저 배송 기사는 분명 엄청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럼 이제 이러고 가는 거죠. 습격당하고. 그래서 그런 일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캐시 온 딜리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고 나서 현금을 콜렉트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소팅 센터로 그 돌아가는 도중에 길목을 막고 습격을 한 거죠. 쟤네 돈 많을 거다. 트럭 안에. 어느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싱가포르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 필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일도 있었다. 초창기 때.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이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얘기인데 그 물류 회사들이 그 특히 루이비통 같은 거를 배송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프랑스계 물류 회사. 이런 데는 이 뒤에 트럭에 절대로 브랜딩을 안 해요. 이게 루이비통이란 걸 밝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를 되게 비밀로 하는 게 이제 물류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로버리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COD 솔루션도 런칭을 하고 뭐 이제 외부 광고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고객 교육도 시키고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라는 신뢰를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근데 익숙해지고 나서 동시에 이제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웹사이트 가면 물건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라도 약간 너무 감지덕지 좋았는데. 근데 왜 물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로컬 마켓에서 생성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홍콩에서 이렇게 다 끌어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크로스 보더 물류도 팀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지스틱스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2주던 3주던 사람들이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오기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1, 2주나 걸려요, 배송이. 그냥 저는 다음날 배송하고 싶어요. 또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랩하고 고젝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3시간 내에 배송하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그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맨날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일 배송, 로켓 배송, 한국만한 데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동남아조차도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알던 동남아가 그 동남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이 있었죠. 여기서 특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저희도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쇼퍼테인먼트, 쇼핑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합친 개념인데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만 사가고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되게 많은 시간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도 이제 라자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 라지 게임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매번 새로운 게임을 릴리즈를 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코인을 받아요. 그 코인을 가지고 바우처로 바꿀 수 있어요.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재미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알리바바의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이거 너무 인터널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정말 정말 잘 되는 나라예요. 진짜 맞아요. 1분 만에 리스트에 15,000개가 팔렸다 이런 기사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동남아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효과를 보고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라자다 팀이랑 우리한테 계속 라이브 스트림 하라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 구했어. 우리 이제 슬랍만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푸시 좀 하라고 우리 되게 인플루언서 좋은 사람 구했거든요. 그게 또 약간 잘 되는 카테고리가 좀 더 잘 먹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기라던가 게임 시청하는 그런 라이브 스트림이 되게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닌자 쿠커 같은 거 이제 요리하실 거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 스티브가 홈쇼핑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거의 약간 그런 수준이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한국도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GS 홈쇼핑이 그거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를 많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네. 티몬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라이브를 쇼퍼테인먼트에서 그 플랫폼들이 간과하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에 맞아요. 백그라운드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더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홈쇼핑이 그라운드였던 데들은 정말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해가 좋기 때문에 되게 좋은 퀄리티로 팔아요. 근데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시작한 데들은 아직 엔터테인먼트적인 차원에서 갈 길이 좀 멀기 네. 때문에 쇼 호스트도 되게 재밌게 잘 인게이징하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쇼 호스트의 케이퍼빌리티를 아직 검증을 많이 한 쇼 호스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중국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약간 전문 쇼호스트가 많잖아요. 홈쇼핑 기반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걸 받은 쇼호스트가 많이 없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퍼튜니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쇼 호스트를 하셨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나 엔터테인먼트에 있거나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미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네, 맞아요. 넘어가시면 그 쇼퍼테인먼트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시작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정말 피지컬 굿즈, 이제 옷이라던가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배송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굿즈. 그래서 버블티 바우처라던가 1+1, 밀크티 바우처 이런 레스토랑 바우처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 와서 지금까지 과거를 한번 쫙 봤고 현재로 와서 지금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락다운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몇 달 동안 진짜 바빴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셧다운 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반 오프라인에서 반 쇼핑을 했다고 하면 오프라인이 닫혀버리니까 그 수요가 다 온라인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도 오프라인 가서 페어프라이스나 이런 오프라인 샵에 가서 샀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온라인에 쇼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마케팅 비용을 써서 라자다에서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는 진짜 엄청나게 주문이 폭증을 했었어요. 저희 캠페인을 몇 번 한 것처럼 약간 정말 그런 식으로 성과가 너무나도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카테고리 변화가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제 오렌지 코드 딱 떠가지고 적색 경보 딱 뜨고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마스크 엄청 샀죠. 열 온도계, 위생과 생필품, 휴지 이런 거 진짜 많이 사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락다운이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딱 하자마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밖에 나가는 걸. 집에다 오피스를 차리자. 그래서 이제 랩탑을 사고 이제 좀 괜찮은 의자를 사고 책상을 사고 이제 홈 오피스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즐길 거리를 좀 사자. 그래서 이제 게임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홈 피트니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이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컨퍼런스 콜 하면 뒤에서 애기가 우는 배경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 장난감이나 이제 보드게임 이런 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건 이제 컨슈머 사이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몰린 오프라인 수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로 보면 원래 코로나 전에 온라인에 입점하셔서 팔고 계시는 분은 너무나도 잘 됐죠. 너무나도 더 훨씬 더 몇 배 그걸 보고 계세요. 근데 누가 영향을 받았냐? 오프라인에서만 하시던 분들이 완전 타격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저희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이제 몇천 불 이상의 지원금을 주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셨던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정부랑 협력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샵들이 이제 온라인화를 하는 거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주마다 이제 오프라인 샵들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커머스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그거는 이제 both 고객 사이드와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 고객은 온라인은 쇼핑을 즐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왜냐면 오프라인이 셧다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또한 옛날엔 약간 온라인 몰을 연 게 약간 선택적인 요소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안 이 럭다운이 풀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미 한번 온라인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편리해졌고.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근처 페어프라이스 가서 물을 이렇게 무겁게 사와요. 근데 지금 그냥 온라인 주문하면 물이 이거 오잖아요. 그런 편리함이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온라인에 머무르실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머무르실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엄청난 변화인 건데, 전 이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일단 저부터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는 온라인 쇼퍼가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 고인물에다가, 그리고 가격도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국 가서 제가 친구랑 같이 홍대에 쇼핑을 하면 친구가, 너는 진짜 내 주변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가게 가서 마네킹 저기부터 저기까지 주세요라고 쇼핑하는 애라고. 너는 유일한 오프라인 에서 쇼핑하는 애인데,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그냥 이게 그렇게 쇼핑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빨리 배송이 오는 거를 느끼면서 계속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들은 오프라인에 대부분 있어요. 시식 코너에 가면 이렇게 뭐 하나씩 주는 분들. 오프라인 가게 가서, 디지털 가게 가면은 거기서 이 제품 설명해 주시는 분들. 고용 규모가 너무 오프라인에서 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의 성향도 바뀌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생기는 이런 변화를 겪고 다시 back to normal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unpaid leave를 갖거나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60% 정도만 코로나가 열렸을 때 60% 정도만 다시 back to normal로 돌아갈 것이고 40%의 사람들은 계속 잡을 잃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메인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용도 말했는데 앨리스 라방의 게스트만 모아도 원격으로 사업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저번에 방송 나왔던 데이비드도 이 코로나라는 현상을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리고 또 10년 후에 코로나를 갖다가 새로운 하나의 빅 트렌드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그 웨이브를 탔던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부자가 된 거고, 맞아요. 이 코로나도 이 웨이브를 타야지만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트렌드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타신 이 분이 웨이브를 엄청 타야 많았어요.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올 줄 모르고 탄 건데, 그냥 웨이브의 끈물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끌려서 가야, 왜냐면 이것이 그냥 한순간의 유행이 아닐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디스커션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레드마트 따봉. 유니스님, 아까 미디엄 둘러보다가 트위터 인턴 중 CEO에게 사업 계획서 준 글 읽었어요. 그 이야기도 이따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뒤 이야기를 못 봐서 궁금해요. 여러분, 아,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유니스의 커리어가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커리어 디벨로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가 자그마치 11가지의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슨 천일야화냐고 했는데, 정말 레슨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2부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 트위터 CEO에게 준 부분 그때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엄청 수혜를 받았어요. 그랩도 내부에서 그동안 1년 넘게 끌어오던 맛집들이 코로나 덕분에 전부 들어와서 전형적인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음. 많이 넘어왔어요. 라자다도 외국인이 많이 채용하나요? 지금은 비자 지원 막혔겠죠? 여러분, 비자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 비자 가지고 난리치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고 결코 그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막힐 수 있어요, 미국은. 근데 싱가포르는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혔던 거는 그냥 정말 입국이 막힌 거지. 물론 3개월 지나고 나면은 다시 채용 재개를 할 거고요. 역량이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퀘스천 해야 될 거는 비자가 서포트가 되나요, 안 되나요가 아니고, 내가 역량이 있나요, 아닌가요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따봉. 네. 방송이나 할 때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빨리 지금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웨이브를 타야 돼요. 저한테도 방송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인데, 이 웨이브를 타겠다고 되게 지금 엄청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시고 시장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건 놓쳐선 안 되는 기회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제 라방에 오셨던 다양한 산업에 있던 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데이비드가 제안을 한 게 데이비드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 이 현황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디자인 띵킹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2의 커리어 이거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 14분 후에 강의 파하는데 그러면 이 커리어는 두 번째 방에서 계속 1시간 동안 한꺼번에 풀도록 하시고 지금은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스가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서머리나 뭐 이런 것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랩업을 먼저 하자면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이커머스가 탄생한 지는 2012년도에 탄생을 했으니까 채 10년이 안 된 되게 영한 인더스트리예요. 되게 젊은 산업이고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그리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되게 또 유니크한 장벽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외에도 되게 섬나라가 엄청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12,000여 개의 섬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7,000여 개의 섬이 있어요. 이런 곳까지 다 사람들이 살잖아요. 저희가 배송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로지스티컬리 챌린지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하나 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나가고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스티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되게 수혜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오려고 했던 브랜드들이나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러도 이제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이커머스의 가속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커머스 대비 정말 많은 거래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는 이제 정말 초창기, 진짜 베이비 스테이지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 잠재력은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re in the right place and right time. 빙고. 언니도.
what's next로 자연스럽게 이제 커리어로 연결을 하고 싶어요. What's next? What's next? 언니랑 사업해야죠. 해야죠. 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스마트폰 웨이브를 놓쳐서 10년 전에 그걸 놓쳐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또 다른 웨이브가 왔으니 우리는 그걸 타야죠. 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뒤편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지만 이제 라자다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이 창업가 1세대예요,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이 이제 알리바바가 인수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경영진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서 이제 그들이 뭐 하냐를 좀 알아봤더니 그 이커머스라는 생태계 내에서 어쨌든 이게 엄청 블루오션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파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코시스템 내에 다른 컴포넌트를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자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되게 많은 파트너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뭐 로지스틱스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 나가서 이제 로지스틱스를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네이블러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들 이제 스토어를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네이블러 사업을 이제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반대로 라자다에 와서 나 라자나 파트너로 찍어줘, 나를 써줘라고 피칭을 해서 실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이코시스템 내에 다른 컴포넌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유니스. 네. 해야 돼. 해야 돼. 하시죠. 난 초조해. 왜냐면 보이거든요. 매출이 이제는 보여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만 해도 오프라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매출이 한 달에 한 번씩 닐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매출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마켓쉐어나 막 이런 거 이렇게 한참 후에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은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고 내가 바로바로 왜냐면 회사가 또 작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와 그 레비뉴가 바로바로 보이다 보니까 초조하죠. 왜 이걸 내가 남을 위해 해주고 있나. 맞아. 아주 초조합니다. 잠깐 우리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댓글이 좀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질문들을 좀 커버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험과 비교해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배송 문제 한번 다뤄주실 수 있나요? 배송 문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클래리파이를 해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라자다가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아는데 19년 기사에는 크로스보더 직매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근데 한국 크로스보더 셀러분들은 계속 입점을 하고 있어요. 라자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웨이브를 타고 푸드 섹터 관련 10,000명 정도로 온보딩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라자다 싱가포르 담당이라서 필리핀은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라자다 키즈들은 동남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뽑히는 스타트업 투자 엑시 사례로 보여요. 진짜 한국 스타트업 인베스터 창업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죠. 이게 약간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라자다 키즈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자다 키즈들은 북유럽 사람들 아닌가요, 주로? 대부분이 이제 독일, 프랑스계. 네. 독일 로켓 쪽에서 네, 맞아요. 오신 분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잘 되신 분들은 또 한국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랄까 난 여기서도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남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은 아니고 맞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웨스턴이라는 거.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거기서 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든 거지 여기서 홈브로운 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라는 거. 맞아요. 외국인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나요? 뭐 셀러요?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여기에 엔티티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셀러로 입점을 하시려면. 쇼피가 라자다를 이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왜 그 나라에서는 쇼피가 더 잘하나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얘기하시 저는 개인적으로 쇼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컨슈머한테 주는 정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스 누님 잘 지내셔요? 이분 아시는 분 많은데. 아마존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는데 이에 라자다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있나요? 아, 그런가요? 아마존 게이츠 하시나요?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 어제 달았었는데 저는 말레이시아 거주 중인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물건 배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이건 말레이시아만의 문제인가요? 현재 말레이시아도 MC 오고 저도 재택근무라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이용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저희가 배송을 할 때 이제 저희 자체 배송 네트워크 렉스가 이제 만약에 배송을 한다 하면 저희가 팔로우하는 가이드라인은 총 3번까지 이제 직접 고객한테 전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 연락을 안 받으면 저희는 그거를 드롭업 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시그니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번까지 딜리버리 어템트를 하고 저희가 딜리버리 어템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고객한테 전화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의 어템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허브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배송 선택을 하실 때, 옵션 선택을 하실 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송을 집으로 받겠다가 있고, 또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이제 뭐 편의점이라던가, 라자다가 이제 파트너 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그런 데로 지정을 하셔서, 뭐 세븐일레븐이다. 그럼 그쪽에 가셔서 원하신 시간대 아무 때나 픽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피처를 저희가 이제 콜렉션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방콕하기 전에 댓글들이 알찬데 캡처 가능한가요? 어떻게 캡처하죠? 저 이거 다운받으면은 안 되던데. 여러분 댓글 좀 캡처해주세요. 좋은 거. 네, 그러면 저희 뭐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온라인 저희 관련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만 우리 모두 항상 가슴속에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그게 위기의식을 레슨이죠. 갖고 네. 네. 이것은 정말 오퍼튜니티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보면서 빨리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스는 우리 따로 사업을 준비를 하시죠.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을 파하고 2번째 방에서 저희가 커리어로 넘어가서 쭉 네. 커리어에 대한 정말 밸류able 레슨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에서 만나요.